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공감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화면을 조금 간단하게 편집하고 오디오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하! 얼마 전 제가 청도 계곡에서 쨍쨍한 태양 아래 무더위 속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중부지방 그리고 중국과 일본 곳곳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환자를 폭증시키고 있을 때 저는 여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랑이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 8개월 동안 집에 처박혀서 편집만 해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듯이 지내왔는데 몇 달 전부터 예약한 곳에 겨우 숨 한번 쉬러 나갔다가 이 시국에 어딜 돌아다니냐 하는 소리를 들으니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제각기 하나의 독립된 우주이며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당장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제 등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영상 하나를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휙휙 손가락 제스처 하나로 소비하는 수많은 영상들 중 하나일 뿐이죠. 저는 매주 토요일 영상 업로드를 예약해놓고 목욕탕에 갑니다. 거기서 쏟아지는 물폭포로 등을 두드리면서 한 주 동안 뭉쳐있던 등 근육을 풀어줍니다. 등이 너무 아픈데도 내 손으로는 그 부위를 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폭포를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일반 목욕탕 물줄기의 5배쯤 되는 강력한 물폭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덕에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물폭포를 막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물 맞는 아저씨들을 보면 저걸 도대체 왜 맞는 거지? 하고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딘가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물을 맞으면 뭉친 근육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직접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영상을 보던 사람이었고 좋아요는 정말 어쩌다 한번 누를까 말까였죠. 대충 보다가 중간에 끄기도 했으며 광고는 무조건 스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더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지 광고를 끝까지 봐주는 사람들은 거의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시청 지속률이 왜 중요한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가 왜 중요한지, 광고 시청 시간에 따라 수익도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공감한다.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통증을 참아가며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의 수행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길이 끊어졌다고, 내 일상이 정지되었다고, 마냥 넋놓고 지낸다면 게을러지기 십상이고 오히려 더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더 바쁘게 생활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허튼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가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진했더니 벌써 33개의 영상이 만들어졌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팩트체크를 해야 하니 자료조사와 공부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호하게 개념만 알고 있던 사실들도 원고를 쓰면서 녹음을 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자막을 번역해 올리면서 계속해서 되새기다 보니 그 반복되는 수행의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은데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지난번 광복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일주일 내내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 친일 반민족 행위를 통해 나에게 그 거대한 부와 권력을 물려주었다면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점의 차이에 대한 자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음양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지구도, 세계도 음과 양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한쪽을 인위적으로 몰아내려 하게 되면 자연의 섭리에 의한 반대급부가 생기고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음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태극기를 주제로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조금 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2, 3 세 명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이 3에게 2는 왼쪽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의 입장에서 2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은 그게 왜 왼쪽이야 오른쪽이지 라고 반박합니다. 그 반응을 본 1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오른쪽이야, 분명히 왼쪽에 있는데 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의견의 충돌은 어디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점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비로소 전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일배, 토착외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집단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저 어리석고 혐오스러운 집단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유튜브 영상들을 만들면서 좀 더 큰 시각에서 전모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더 많이 헤아려 보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만약 나에게 여의도 면적의 8배나 되는 땅을 물려주셨다면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서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지금 팬데믹을 몰고 온 그 환자들을 병균 취급하며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막상 그 병에 걸려버리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집이 없이 가난할 때엔 부동산 값이 폭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구입하고 난 후엔 계속해서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해서 환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어이없어 하다가 문득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일부 목사들, 그리고 의사협회의 일부 의사들, 그들의 집단 반발을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감옥에 있거나 혹은 곧 감옥에 가야 하는데 가진 돈 전부를 퍼부어서라도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데 당장 내가 살고 봐야 하는 판국이니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단계에 와서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감해주기는 매우 힘듭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국가와 협상을 하겠다는 마인드, 그건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의사의 길 포기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이웃을 죽음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그 가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세력, 의사협회를 움직이는 세력, 동시다발적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세력. 그게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똑똑하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금전 앞에서는 모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은 없던 신앙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없던 정치적 신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커다란 장벽이 있을 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 덕분에 폭락했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극장에서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고, 관중석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고, PC방, 목욕탕, 헬스장, 호텔, 모든 일상들이 조심스럽게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려나 싶었던 그 시점에 당신들은 찬물을 끼얹다 못해 독극물을 퍼부은 꼴입니다. 또다시 주가가 폭락하고, 결혼식이 취소되고, PC방이 문을 닫고, 심지어 매주 가던 목욕탕에도 못 가게 되니 등이 너무 아파서 정말 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학습 효과를 겪은 국민들이 그딴 선동에 그다지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것. 예전 같았으면 정말 레임덕이 오고도 남았겠지만 지금은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BTS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능력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평화 모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통일을 이룩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로 도약하려 합니다. 그런 커다란 목표와 과제를 앞둔 시점에 한 정당과 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거 이해는 하지만 공감하고 지지해주긴 힘듭니다. 국가의 위상에 해를 끼치고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 이름에는 또 왜 국민을 가져다 붙였는지 사람들이 자꾸 미친 통닭이라고 놀려서 개명한 모양입니다만 새 이름도 글쎄요. 거긴 정말 인재가 없고 인재만 있는 모양입니다. 짝대기 하나를 지우고 글자 하나 가져다 붙이면 당신들 때문에 정말 국민이 힘들다. 구독, 좋아요, 후박!